자, 제가 여기 몇 가지 낱말들을 쭉 써놨습니다. 눈으로만 보시죠. 공공, 공공성, 공공, 공공성. 일본어이고, 한자이고, 우리말이고, 이건 이제 잉글리시네요. public, public, efficiently, 가이텐, often, public space, public sphere.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말은 이제 모두성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모두라는 말을 찾아내게 됐는데요. 중간에 아주 이상한 말로도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다른 분들도 모두 만족할 만한 말로 모두성이라는 말을 이제 순례집에서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같이 추인해줬다, 같이 인정해준 말이다,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논문의 이제 큰 흐름이 공공성이란 뭐냐, 낱말 뜻을 먼저 좀 설명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번역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공공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번역어로 만들었는데 일본 번역어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공이라는 말을 이제 아주 널리 쓰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이제 낱말이냐? 이게 이제 제 문제 의식이고요. 자, 이게 좀 뭔가 번역이 틀렸고 공공이란 낱말 뜻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바꾸자. 이것이 제가 이제 추구하는 학문의 방향입니다. 알기 쉬운 우리말, 또 제가 이제 우바라는 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말답게 바로 쓰기 박사. 우리말답게 써야만 우리말로 학문할 수 있고 우리말로 학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는 나를 비롯해서 20년, 30년, 100년, 1000년 뒤에 올 한국말로 이렇게 말살이를 해나가는 모든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저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제 사진과 노래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공공성이라는 이 낱말은 잘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파자라고 하죠. 공공성 하나하나 낱말을 깨트려 가지고 따로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냐면 본디 우리는 공과 성을 각각 다른 낱말로 써왔습니다. 그러다 이것을 번역어로 함께 다 물려서 쓰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 쓴 건 아니죠. 공공이라는 이 낱말은 기본적으로 공평, 공정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말들이 있었는데 이 말들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본 학자들이 만든 것인데요. 자, 공이라는 이 낱말이 핵심 낱말입니다. 공평, 공정. 그래서 공이란 낱말을 알면 나머지 부분들은 곁다리로 쭉 이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공의 핵심 뜻은 평분이라는 겁니다. 평분이라는 건 우리말로 쉽게 고루 나눔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분 말고 대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동은 두루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고루 나눔, 두루 나눔은 우리말로 보자면 함께 나눔의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눔을 이해하는 것이 고루, 두루 나눔을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가 뭘까요? 자, 공이란 낱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럼 안 선생님 공이라는 게 기둥낱말이라면서 함께 나눔이라는 걸 강조하면은 함께가 더 기본 낱말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공 또는 공평 또는 이 모든 낱말 공정 이런 모든 거에는 나눔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나눔이 핵심이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 똑같이 나눌 것이냐? 다르게 나눌 것이냐? 내 몫부터 나눌 것이냐? 뭐 등등 나눔의 방식이 아주 뭐 상당히 많은데 함께 나눔이 있을 때 그 함께 나눔의 한 방식으로 고루 나눔, 두루 나눔 이렇게 쓰여왔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공이라는 이 낱말이 한국 사회에서 쓰인 지는 뭐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50년대 정도니까 뭐 한 70년, 100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공공이란 이 낱말이 한국에서는 주로
공사라는 이 대비 두 낱말의 어떤 맞짝 개념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밤낮처럼, 남녀처럼. 그러니까 공과 사는 반대 낱말이라고도 많이 이해가 되는데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맞짝이다. 서로 짝을 이루는 낱말로 쓰여왔다. 공과 사는 서로 짝하는 낱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가 아닌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 왔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시장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반대 정도로 이해해 오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왔고요. 또 하나는 그냥 번역어로 실제 번역어로 쓰일 때는 공공이란 낱말 자체의 뜻은 없고요. 퍼블릭의 기호 또는 öffentlich의 기호로서 쓰이기도 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사라는 낱말 뜻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공이라는 것이 사의 맞짝이면서 반대말로 이해되어 있으니까 사를 먼저 이해하면 공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라는 이 낱말은 사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사유화. 이 사라는 낱말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요 이제 사자라는 데 있습니다. 요 사는 팔을 안으로 이제 굽힌 모습,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팔이 안으로 굽힌 모습, 무엇인가를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 이것을 사라고 합니다. 화라는 건 이제 벼라는 모습으로 벼화자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사라는 말은 벼를 거두어 가지고 가을거지 했을 때 자기가 차지한 자기의 목, 이것을 사라고 한다. 아, 사라는 것은 그냥 몫이란 뜻이군요. 자, 사라는 개념은 한비자에 보니까 한비자 오두편에 보면 배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배사. 사를 등지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와 공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사로부터 이해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자환.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게 자환인데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을 짓는다, 성을 쌓는다, 또는 그 안에서 불을 밝혀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킨다,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 열심히 일하는 것, 선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라는 것은 자기 것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뭐 아름드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라는 것은 경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자영이란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경영이란 말은 오늘날 뭐 우리 경영학, 국가 경영 이런 말로 많이 쓰지만은 원래 경영이라는 이 낱말은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보루를 둘러쳐 쌓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알맞게 해나가는 다스리는 일, 그러니까 경영은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뜻했습니다. 경국대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건 경제, 살림살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뜻하던 낱말이 바로 경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정치, 경제를 모두 아울러서 경영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경제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것이 경이었고요. 영이라는 것은 군대와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뭐 오늘날과 좀 다르게 쓰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라는 것은 자기의 몫을 차지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다. 근데 이 이제 사라는 말을 그럼 우리말로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선조 우리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많이 바꿔놨습니다. 일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한아름이라고 썼습니다. 아름. 또 일위라는 것은 한아람이라고 썼군요. 그러니까 사라는 개념은 전부 다 이렇게 일루, 일위, 연포 이렇게 썼는데 이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아람, 아롬, 아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이라는 이 낱말의 원래 뜻을 찾아가면 되겠군요. 이 아름의 원래 뜻은 안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두 팔로 누군가를 감싸 안는 것, 뭐 안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안과 박할 때 박과 이제 구별되는 안쪽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감싸 안는 것, 이것이 이제 안음인데요. 그 안다에다가 옴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형돼 15세기 이후로 변형돼서 아래아가 찍히지 않았는데 아람이라든지 아름이라든지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무사라는 것이 아름 없다 이렇게 썼는데요. 내가 차지한 바가 없다라는 뜻으로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 것이고요. 자, 미 아름다울 미자를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어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롱지다라고 해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아름답다는 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도 ownness, 잉글리시로 ownness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ownness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마누라, 우리 집, 내 것 다 아름답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요? 뭐 내 마누라죠. 뭐 내 것으로 삼은 것은 내 거는 다 아름답다. 남의 것이 더 아름다운가요? 모르겠네요.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품에 감싸 안은 것, 얼싸 안은 것, 이것을 아름의 핵심 개념으로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라는 개념을 공의 반대 개념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쉬웠습니다. 내 몫으로 차지한 것, 이것이 전부 사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라는 것의 반대 개념, 배사라고 했으니까 배척하는 거, 물리치는 거. 그러면 이 사를 물리치는 거, 배척하는 것을 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규정법은 엄밀한 규정은 아닙니다. 철학에서는 이런 규정은 좀 하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가 좀 될 수 있죠. 사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내 몫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몫을 물리치면 이것이 공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셈인데요. 자, 그럼 이제 공이라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배병삼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라는 것은 일종의 사냥에서 고래 사냥을 좀 예를 들고 있어서 좀 흥미롭습니다. 고래 사냥을 나갔을 때 고래는 혼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배를 타고 여럿이 나가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역할도 다 분담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야 되는 목도 나누어야 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행위가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사라는 게 뭐냐? 고래 사냥에 나가서 끝났을 때 고래를 잡아왔을 때 어떤 그 사냥에 고래 사냥에 이바지한 만큼을 그 이바지한 만큼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 이게 사라는 거였답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건 굉장히 공정한 것이어야 되겠죠. 많이 이바지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이바지한 사람은 적게 주고 이게 바로 사군요. 저마다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를 제 몫이라고 번역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공이라는 건 뭐냐면 배척이란 개념이 아니고 자, 모두 공동체가 나름대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공동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비축해 두는 것, 마련해 두기 위해서 개인들의 몫에서 저마다의 몫에서 쪼개가지고 나누어가지고 거두어 놓은 것, 거두어 드린 것 모두의 쓸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공이다. 그럼 전혀 다르네요. 배척이란 말과 전혀 달리 아주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쓰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은 공이고 나를 위해서 또 나라는 게 우리 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마련해 놓은 것은 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건 공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이제 좀 발전해 가면서 완전히 다른 뜻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공이라는 것이 일종의 관직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관직이 고위 관료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국가라든지 조정이라든지 또는 관직 또는 관리 또는 관사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국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것들을 전부 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사가 사인, 사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과 사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영역이라고 보다는 통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하고 피통치의 영역으로 놓이는 곳을 사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공사를 통치, 정치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름을 자기 몫을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사와 대립되는 통치라는 개념에서의 피통치 영역과 반대되는
더 나아가서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녀야 할 의무, 이런 것까지도 공의 뜻에 담기게 됐다. 자, 공의 우리말 뜻맥이면 조선시대로 오면 이제 공을 구실이란 말로 많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실공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사전을 찾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그 위나 구의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어요. 저도 이게 한 몇 년 동안 헤맸던 낱말인데요. 도대체 그의공이 뭐냐, 그의공은 또 뭐냐, 뭐 도저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을 시키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나중에 찾다 보니까 이제 구의실이라는 말에 이제 힌트가 있어가지고 밭구실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 구실이란 말도 쓰는데, 이 구의실, 구실이라고 이제 쓰이면서 그 위나 구의라는 것은 모두 우리말, 현대 우리 이제 한국말 구실과 연결되는 거구나. 그럼 구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뜻도 있지만은 떠맡아야 하는 어떤 책임이란 뜻입니다. 구실이라는 게 뭐냐면 피할 수 없이 내가 떠맡아야 하는 어떤 것, 노릇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고요, 책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아버지면 아버지의 몫을 해야 하는 것, 아버지 구실, 이런 거죠. 구실이라는 것은 역할에 따라서 또는 노릇에 따라 가지고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는 떠맡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공이라는 것을 일종의 직분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군요. 직분. 그러니까 일종의 관직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노릇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써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관직으로 바뀌어가지고 구실아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구실아치. 구실아치는 이제 관리를 이제 번역했을 때 이제 한 부분을 번역하는 부분인데요. 관리라는 것, 오늘날에도 관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좀 약간 그 고위직 관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료, 고위직에 해당되는 게 이제 관이고요. 벼슬아치라고 불렸고요. 리는 이제 이제 고위직보다는 좀 이제 중하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실아치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구실, 어떤 일을 맡아서 그것을 실제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구실아치, 명령권자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업무를 분담해주는 쪽 사람들은 벼슬아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공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일을 분담해가지고 명령을 해주는 고위 관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벼슬아치고, 그 벼슬아치들이 명령한 일들을 기능적으로 또는 이제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구실아치로 이해가 돼서 공이라는 것이 자리 개념도 있고 역할 개념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파고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벼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벼슬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다 알 수가 없는데요. 벼슬의 종류는 한 150가지 이상이 넘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벼슬 중에 뭐 작군, 관 이렇게 크게 나뉘게 되는데, 이걸 처음으로 나눈 게 이제 그 주나라 때 이런 관직을 나눠 줬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 작이라는 것은 좀 약간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일종의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 본다면은 도지사 정도 되는 큰 이런 사람이고, 훈이라는 거는 어떤 명예직 같은 거였습니다.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훈장을 줄 때 서훈한다고 그러죠. 이제 일종의 명예로서 주는 것이고, 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일을, 정부의 일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는 집단, 그런 사람들을 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말 중에 하나인데, 공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공평무사와 이렇게 함께 붙어 쓰였는데, 공평은 고루라는 말은 이제 터박이 우리말인데, 고루는 저마다에게란 뜻입니다. 이제 밭에 가면 골이 있잖아요. 골이 있으면 그 골마다라는 뜻입니다. 골마다, 사람마다 또는 이렇게 머리마다, 이렇게 저마다에게 두루, 또는 두루는 이제 원래는 둘레란 뜻인데 이제 두루다, 예를 들어 치마를 두루다 할 때 두루다, 감싸 안는다 이런 뜻인데 모두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루는 저마다를 뜻하는 것이고 두루는 모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고루 저마다 이렇게 그 이바지한 바에 따라서 이바지한 만큼 나눠주는 것은 고루 나눠주는 것,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루 나누는 것은 어떤 그 이바지가 큰 사람은 많이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루는 그런데 빠짐없이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루, 두루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다. 공평이라는 것은 뭐 역할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하지만 역할을 하나도 안 한 사람에게도 조금은 나눠주는 이런 게 이제 공평이군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무사를 엄청 많이 쓰는데, 이 무사를 얘기할 때는 자기 몫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잘못 이해하게 되고요. 치우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루두루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구실아치와 벼슬아치의 의무였다. 이것이 공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공의 의미는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평분이라는 것이 핵심 낱말 뜻인데, 이걸 제가 이제 고루 나누기를 제가 뭐라고 이름을 바꿀 거냐 하면, 벼슬이란 말이 동사가 없어요. 제가 계속 동사, 명사, 형용사를 구분하잖아요. 관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명사만 가지고 있는 말, 예를 들어 컴퓨터. 아마 여러분들은 명사만 갖고 있잖아요. 컴퓨터 명사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말할 수가 없어요. 명사가 있으려면, 명사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지. 동사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 또는 어떤 상상, 또는 이제 어떤 뭐 환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쓸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쓸 길이 바로 동사입니다. 자, 이 이제 벼슬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명사로서는 좋은데, 동사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 쓰기가 나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벼슬에 해당되는 우리말 동사를 좀 억지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벼르다라는 말로 제가 썼습니다. 벼르다라는 말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잔뜩 벼르다 할 때도 벼르다라고 씁니다. 또는 우리 이제 먹을 가는 것도 벼루잖아요. 그것도 벼르다인데, 둘 다의 뜻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고루고루 갈아낸다, 이런 뜻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벼름의 핵심 뜻은 뭐냐면 여러 개의 어떤 가지들이 있을 때 그 가지들, 이제 어떤 밭에 이 골들이 있을 때 그 골들을 빠짐없이 이렇게 나눠 나가는 것, 이것이 벼름입니다. 별러주다 할 때도 쓰게 되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벼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벼르다, 잔뜩 복수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 이것도 이제 벼르다인데요. 기본적으로 벼르다는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 하나에 나아간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골마다 하나하나에 모두 신중을 다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뜻을 좀 더 중심으로 쓰게 됐습니다. 벼름이라는 것은 나누어 준다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두루 나눔도 있었잖아요. 고루 나눔은 벼름이란 말로 잘 설명이 되는데, 이제 두루 나눔은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함축이 큰 낱말인데요. 두루라는 걸 보니까 얘기라는 책에 보면 공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이더라. 공의 세계라는 것은 대동이다. 대동은 큰 동아리란 뜻입니다. 큰 동아리는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죠. 클럽.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리라고도 씁니다. 모여 사는 동아리. 사회를 이제 우리말로 모아리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큰 모아리죠. 큰 모아리 속에서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 구분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공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할 때 너하고 나하고 모두를 서로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세상은 바로 너와 나의 이런 하나하나의 구분을 넘어서서 사라지진 않지만 더 큰 나로 하나 덩어리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이죠. 그래서 큰 동아리가 되고, 그 뜻을 보면은
요렇게 인제 모든 사람들 환부, 과부, 고아, 독필, 폐질자, 불치병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공동체 안에서 다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돌봄을 받는 세계. 그러니까 내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요게 바로 대동의 세계였습니다. 대동의 세계란 뭐냐면 나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관계로 연결되는 이웃이 되는 그런 이제 세계가 바로 대동세계다. 이것이 두루 나누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뭐 이제 제도도 있습니다. 정전제라는 것이죠. 요건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가 이렇게 그 배제된 영역은 아닌 겁니다. 공의 영역은 나의 아버지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는 이 공존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 영역은 사회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협동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아버지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루 두루 나누기를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세계, 이것이 바로 대동세계이다.